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더욱 처절한 실패뿐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드입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 시험 기간이 다 돼서야 벼락치기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방 청소 좀 하라고 할 때 미루고 미루다가 혼이 난 경험도 있을 거고요. 미루기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는데도 임박한 작업을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방 정리를 미루는 것이나 시험을 벼락치기로 준비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미루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위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업무를 미루다가 상사의 신뢰를 잃기도 하고, 절약을 미루고 건강을 미루다가 최악의 노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 일을 피하는 걸까요? 오늘의 책 힘든 일을 먼저 하라에서 저자 스콧 앨런은 이것을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을 피하는 이유는 화상을 입기 때문이고, 맹수를 보고 달아나는 이유는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이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한다고 육체적으로 화상을 입거나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험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를 미루면서 더 크고 어렵게 내 인생을 꼬아가고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에서 두려움은 강력한데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모든 행동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을 피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4가지 두려움의 목록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미루는 모든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두려움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정신적인 자유로움과 성공적인 인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전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중에 할 거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할 생각이 없는데도 할 일 목록에 써놓고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의심하는 생각을 키워갑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지금 하는 일이 나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저자는 목표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즉시 일기장을 펼쳐 모든 생각을 적어봤고, 거기서 나온 대답은 중요한 일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나 업무에서 중요한 일을 미루면 결국은 실패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패를 걱정하고 종종 걸음만 치다가 진짜로 실패하는 것이죠. 세스 고디는 미루는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렇지만 사실 숨어버리는 것이다. 옆길로 새는 이유는 그 일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세상에 내놓기가 두려워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는 일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일을 진행하는 중에 에너지와 흥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있고 지금 바로 행동을 취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둘째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자는 고향인 캐나다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고 고향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언제나 저자에게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해보라고 부추겼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행기를 탔고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본어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서툴렀지만 다른 이들은 결코 보지 못할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었고, 결론적으로 저자에게 말을 걸던 그 무언가는 꿈꾸던 삶을 이루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떤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까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앞장서야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지만 아무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로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루는 것이 습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 미루는 습관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도약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봉 협상을 위해 상사와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컴플레인을 해온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편하다면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일이 쉽게 돌아간다면 습관이나 루틴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향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쓰지 않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운동하러 가는 불편한 선택 대신 간식을 먹거나 누워서 TV를 보는 편안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항하고 있는 불편한 그 일을 딱 2분만 해보세요. 2분이 지나면 움직임에 탄력이 붙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그것을 미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저자는 그동안 본 사례의 97%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거부하다가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갑자기 쉽게 느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운동화부터 신고 팔굽혀펴기는 딱 3번만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직접 써보면 자신이 잠재의식의 단계에서 저항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 먹기, 책 읽기, 절약과 같은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주의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용기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오래된 습관과 행동을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저자가 학교에 다닐 때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시험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점수보다 두려운 것은 역시나 라는 표정의 선생님과 부모님의 비난이었습니다. 비록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도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은 미루기라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패에 너무 익숙해져서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서 그 조언에 따라 개선해 나갈 힘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피드백은 너무 비판적이어서 내 안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맞는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나리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림을 본 사람의 23%는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비판이나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회피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비판을 피하면 나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비판할 수 있는지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의 경계를 설정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흘려들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란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고받는 비판입니다. 이 안전한 환경에서 비판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을 서서히 이겨나가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성장의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인정에 신경 쓰기보다는 배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나은 사람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비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광기의 정의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극복할 때 용기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서 목표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서고 용기가 찾아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고 외면하던 과거를 벗어나 용기 있게 삶을 마주하고 살아내는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5분만 집중해보세요. 일단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넘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닌데 갑자기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는 합니다. 힘든 일보다 쉬운 일을 먼저 선택하고 해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은 책 힘든 일을 먼저 하라에서는 힘든 일을 끝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면 미루는 행동으로 인한 불안이 사라지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타고난 특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 미루는 습관을 배워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습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을 버리려면 새로운 행동을 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힘든 일을 먼저 하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단번에 변하기는 어렵지만 천천히 하나씩 행동에 옮기면 어느 순간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잠깐만 좀 쉬자. 그렇게 자정까지, 그리고 다음날 주말까지도 휴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뇌가 충동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한창 하는 와중인데도 갑작스럽게 정신을 다른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것이 행동이나 습관을 개선하는데 해롭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탈출하려는 이런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먼저 충동적인 전환이 발생할 때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자는 업무 중에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뛰쳐나가고 싶은지 세어본 적이 있는데요. 최고 기록은 47번이었습니다. 거의 1분에 1번꼴이죠. 이런 충동적 전환을 막기 위해 그 뒤로 몇 달간 충동이 생길 때마다 체크를 했고, 그렇게 1시간에 7번까지 줄이게 되어 집중력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음에 충동이 생길 때 잠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기 전에 5가지 숫자를 셉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가만히 앉아 10가지 셉니다. 반응하려고 하는 충동에 저항해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며 호흡한다면 뇌의 충동적 전환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딱 5분의 마법을 실행합니다.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략은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일정에 넣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타임 블록이라고 하는데, 다른 상황을 시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특정한 하나의 업무만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게리 켈러는 그의 저서 원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임 블록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매우 결과지향적인 관점의 방식이자 해야만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5분은 짧지만 우리가 피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힘든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의 80%는 항상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5분간의 타임블록을 지키되 계속 그 일을 하고 싶다면 5분이 지나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면 됩니다. 목표는 5분 집중을 통해 추진력과 자신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만 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기로 결심하고 5분을 차단하며 그저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로 반짝이는 물체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반짝이는 물체 증후군은 유혹에 넘어가 주의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에 문득 다른 길을 가고 싶어진다면 스태틱 단계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사람과 함께 장단점에 대해 의논해보고 24시간 동안 그대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48시간 후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그 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완료합니다. 스태틱 단계를 하나씩 거치고 나면 숙고할 시간을 가지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넷째로 집중을 놓쳐도 우선순위로 돌아와야 합니다. 게리 켈러는 원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모두 당신이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 삼아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의 업무에만 우선순위를 지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머지 모든 업무는 제쳐놓아야 합니다. 저자의 친구는 코로나 팬데믹 때 직장을 잃었고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포기하는 대신 매일 그 일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성취를 거두었고 9개월이 지나자 직장에서 받던 수입만큼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포기를 뒤로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 삼아 힘든 일을 해나갔으며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멀어지게 합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려면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면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선순위에 따른 일련의 루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5번째, 마음의 저항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매우 많습니다. 의지력이 약해지고 회피 시스템이 발동되면 내키지 않는 일을 아무리 억지로 하려고 해도 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화하려면 프리맥의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하기는 싫지만 끝내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면 청소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통해서 하기 싫은 행동에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내키는 행동이 덜 내키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핵심은 빨래를 개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맥은 미루는 습관을 끝내고 의지력을 높이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깨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6번째, 계획을 세워야 끝낼 수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 일에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림빅의 저자 밥 고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투쟁은 달력 몇 장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앱이나 일일 플래너는 한 주를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획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습관으로 들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면 금요일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업무에 대해 리뷰하고 일요일에는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 중요한 이유 2가지는 첫째, 나의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중간에 들어와도 이것을 빠르게 눈치채고 해야 할 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압박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압박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집중하지 못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면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 단계에서 가장 큰 저항을 만납니다. 그 저항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씩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는 30일 동안 하루에 5분씩 스트레칭 하는 게 낫습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을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되 아주 쉽게 만들어서 즉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작이 미래의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일을 먼저 시작해 후회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성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일 힘들다면 성공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그 행동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2가지의 내가 있는데요. 바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무엇이든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나는 힘든 일은 미루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초조하게 일을 해치우는 순간 진작 시작하지 못한 것에 후회와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나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결과물은 항상 딱 욕먹지 않을 정도의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위에 성장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나만 그 자리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힘든 일을 먼저 하라에서는 나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미루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만났을 때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의 고통을 피하려고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어지지만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감은 내내 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 부담감은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저자는 2번째 파산 신청을 앞에 두고는 그 이유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카드를 너무 쉽게 많이 발행해준 은행의 잘못이고 괜찮은 물건이 언제나 너무 많은 아마존의 잘못이며 내 능력을 몰라보고 충분한 연봉을 주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행동하지 않는 핑계를 찾아냈습니다. 재정 계획 세우는 그런 거 난 잘 못해.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 불에 타는 집을 보고 방화범을 찾았지만 성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자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힘이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며 크고 작은 실패로 이끕니다. 회피하는 습관을 끊고 성공하고 싶다면 변명을 그만두고 안 될 거 뭐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실패 자체는 괜찮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실패를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평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큰 규모로 더 많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CEO, 예술가 및 성공한 기업가가 멘토와 코치를 고용하는 이유는 바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배우 휴잭맨은 자신에게 개인 코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매일 일과가 끝날 때 코치에게 자신의 작업을 메시지로 보내고 코치는 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우리는 자신과의 약속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게 되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깨기는 너무 쉽습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일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임감은 목표 달성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하기 싫은 날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고 자신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신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낸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장애물 하나를 극복했다면 쉬는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서 다음 도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다음 보상을 받도록 마음과 몸을 훈련한다면 성공이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가거나 쇼핑몰 장바구니에 있던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료한 다음 도파민 분비를 간절히 원할 때 나 자신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뇌가 다음번 일을 시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주위에 긍정적인 시각적 신호를 심어 놓으면 미루는 습관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크푸드 대신 채소와 과일로 냉장고를 채워둔다면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을 때 초콜릿 케이크 대신 바나나를 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트리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0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요. 진동이 오거나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응답하려고 합니다. 이 핸드폰이 부정적 트리거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홈 화면에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올바른 트리거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 벽에 동기부여가 되는 인용구나 목표를 붙이고 일정표를 책상 위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주변을 긍정적인 트리거로 채우면 그것이 행동을 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주위 환경을 지배함으로써 그날의 성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셀프 토크는 해롭습니다. 나는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해. 내가 그렇지 뭐. 우리가 속으로 미루는 습관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미루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프로그래밍이 될 것입니다. 셀프 토크가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셀프 토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비판을 조금씩 없앤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나의 미래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셀프 토크에는 설득력이 있는데요. 미루는 사람이란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부정적인 언어 대신 자신감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힘든 일을 기꺼이 맞이한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며 내 인생은 훌륭하다. 부정적인 셀프토크의 습관은 세뇌를 일으켜 쓸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셀프토크는 없애고 그 자리에 행동하는 습관을 대신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셀프토크 목록을 만들고 부정적인 셀프토크를 하는 시점에 이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 내면의 대화를 확인해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긍정적인 셀프토크를 꾸준히 한다면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바로 나라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보장된 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뿐입니다. 성공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겪는다는 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은 자신을 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일어난 일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성장의 기회일 수도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매일 주어진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갉아먹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것이 성공에 훨씬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매일 실패하더라도 매일 힘들더라도 이 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공의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오늘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하루가 아닌 목표에 다가가는 기쁨으로 가득 찬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